시그널 음악, 앵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이란의 군사행동과 미국의 대응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막 2026.4일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연설 후 손짓하는 모습, 앵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IRGC의 발표였습니다. IRGC는 이스파한 남부에서 실종된 미군 조종사를 수색하던 미국 측 항공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성명을 통해 혁명수비대가 격추한 전투기의 조종사를 찾던 미국 항공기를 격파했다는 것입니다. 자막 2026.4 5. 이슬람 혁명수비대 자료 미군 헬기 격추 현장 추정 사진 앵커 같은 날 이란 중앙사령부 역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란 육군 전사들의 합동작전으로 미국의 조종사 구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실종자 수색 및 구출 작전을 위해 이스파한 남부 상공을 비행하던 미군 항공기 블랙호크 헬기 2대와 C-130 수송기 1대가 자국군에 피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F-15 전투기 무기체계 장교 구출 작전이 자국의 농축 우라늄 탈취를 위한 기만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주장한 장교 은닉 장소와 실제 미군 항공기가 착륙한 지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바가이 대변인은 이 사건을 1980년 미국의 실패한 인질 구출 작전, 타바스 작전에 비유하며 미국의 제2의 타바스와 같은 대실패이자 치욕적인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1980년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을 시도했던 특수부대가 모래폭풍으로 헬리콥터 고장을 겪고 철수하던 중 수송기와 충돌해 미군 8명이 사망한 이 작전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적 실패를 조롱할 때 단골로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앵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F-15 전투기가 피격돼 무기체계 장교가 실종되자 항공기와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해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미군이 이란군의 교란을 위한 기만 작전 끝에 이틀 만에 장교를 구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동불능 상태의 항공기 2대를 최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폭파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출 작전 성공을 직접 발표하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상군 투입 배제 가능성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BBC는 이번 성공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대담한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반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 수송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맞서 주장했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이번 사건을 이란의 승리로 규정하며 이러한 승리가 반복되면 미국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방식의 중재안, 특히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하는 평화 안초안을 전달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일시적인 휴전 수용 불가와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결정을 내리라는 식의 압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연합뉴스 TV뉴스 특보에 출연한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막,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 타격을 가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다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자막, 두진호 한국과전량연구원 센터장, 앵커, 한편 미군의 조종사 구출 작전이 일종의 지상전 예행 연습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두진호 한국과전량연구원 센터장은 미 중부사가 이번 구출 작전 과정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상작전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하며 미 전쟁부가 이번 작전 성공을 계기로 핵 및 대량 살상 무기 제거를 위한 제한적인 특수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앵커, 차두현 부원장은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유예 시한을 하루 연장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이란의 태도를 마지막으로 지켜보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전력 및 담수화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초토화될 경우
이란 정권 유지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향후 협상 흐름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렸습니다. 차 부원장은 이란 정권이 저항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기반 시설이 파괴될 경우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유예 시한 연장이 이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해석했습니다. 앵커, 반면 두 센터장은 전투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경제적 숨통을 쥐고 있는 이란 또한 치명적인 협상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평화한 거부 의사와 정보수장의 사망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란 고립 조종사 구출 작전은 부수적으로 이란군의 지상작전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클로징 멘트, 앵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권윤희 기자였습니다. 클로징 시그널 음악.